네, 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가르치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유한체 원문학 대체 관련된 내용을 이제 공부해 볼 건데, 이게 이제 문제풀이반에서는 좀 더 깊게 다룰 거긴 한데, 일단 이제 주요한 부분 정도는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강의를 찍게 됐고요. 이거는, 좀 더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문제풀이반 때 좀 더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유한체를 먼저, 볼 건데, 유한체를 우리가 공부할 때 뭘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냐라고 하면 이 구성하는 일단 방법을 먼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구성을 어떻게 하나 이거를 고려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어, 분해체 개념이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는 뭐 구조적인 문제 이런 사항들로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구성 방법이라고 하면 이 유한체라고 하는 거는 GP 위에 있는 확대체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파이나이트 페이드다 보니까 이 GP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GPX가 이렇게 있으면 이 GPX를 필드를 구성하는 방법인 기하당식으로 잘라서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게 갈라 필드 이게 3승짜리다. 이런 필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 3승만큼 올라가는 거는 3차만큼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걸 이제 구성하는 방법은 G2X를 3차 기압으로 잘라서 만들어주면 되는데 G2X의 3차 기압 방식을 고려한다고 하면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 정도로 생각하면 0 넣어도 1이고 1 넣어도 1이니까 기압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G2X를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자르면 얘가 필드가 되죠. 근데 여기는 원소들을 생각해보면 A 플러스 BX 플러스 CX 제곱에 이걸 I 정도로 놓으면 플러스 I 정도의 이 ABC에 대한 조건이 실제로 G2X의 원소, G2의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들어가서 총 2의 3승계만큼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 유한체를 구성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차수만큼 차원을 올리는 거긴 하지만 각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이기 때문에 3승만큼 올리겠다는 거는 그 차수만큼 차수로 잘라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갈라 필드가 있고 P 뭐 n승 그 다음에 갈라필드 P의 M승 그 다음에 여기 GP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 이제 차원이 M차가 되는 거죠. M차 M차 잠시만요. 여기가 M차 여기가 N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차원은 뭐가 되냐면 N분의 M차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이게 곱해가지고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정수만큼 차원은 정수니까 정수만큼인 걸 생각해보면 결국 서필드라고 하는 거는 이 n의 약수만큼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체들의 관계도 서로 약수배수 관계, 거듭승에서 약수배수 관계로 생각해서 이제 고려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구성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된다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분해체에 대한 개념을 고려해야 되는데, 어떤 거에 대한 분해체가 되겠냐라고 하면, 물론 이런 이제 기약당식의 분해체가 돼요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여기는 모든 근들을 실제로 다 포함하게 돼서,
항상 이 분해체가 구성되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보다도 뭐 갈라필드 P의 n승이라고 하면 x의 P의 n승 마이너스 x의 분해체가 된다. 이런 의미를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계약 방식의 그 근을 다 포함한 거 이것보다도 요런 방식에 대한 분해체가 된다라는 건데 실제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이 구조를 나중에 엄밀하게 뭐 증명을 해보면 더 좋겠지만 르장드르 정리 있죠. 정도론의 르장드르 정리 즉 원시근의 존재성을 보이는 그 정리와 비슷하게 증명을 해보면 어, 이 U를 이 갈라펠드 단원군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윗수가 이제 제일 큰 거 걸로 세팅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 U가 뭐가 되냐면 이 P의 n승 마이너스 1짜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차피 증명 과정은 비슷해서 집합적으로 이제 보면 되는데 엑스레이 갈라펠드 P n승의 단원군에서 그러니까 0을 제외한 녀석에서 이렇게 뺄 건데 이때 x의 유승 1이 나오게 하는 애로 집합을 이렇게 주게 되면 이걸 원색에 쓰면 우리가 P n승 마이너스 1개를 넘어가지 못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팅을 일단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우리가 또 생각하기에 뭘 넘어갈 수 없냐면 이 U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 정리를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차수죠. 이 차수는 근의 개수와의 관계를 쟀을 때 이 차수를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있는 근의 개수는 이 P의 n승 마이너스 1개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얘는 또 윗수다 보니까 P의 n승 마이너스 1을 넘어갈 수가 없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죠. 근데 의미를 조금만 더 부여해보면 어떤 의미도 부여해볼 수 있냐면 이 X를 원소, 단원군의 원소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런 가완군 형태에서 윗수들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보통 이제 가장 큰 윗수의 약수 정도가 되니까 실제로 유승을 취하면 다 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P의 n승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P의 n승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즉 이 사이에 U가 껴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U가 P-1이 되게 하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즉 윗수 중에 제일 큰 놈은 P의 n승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 그 얘기는 이러한 유한체들의 단원군들도 생성원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르장드르 정리 같이 그 원시근의 존재성, GP상에 있는 원시근의 존재성을 보이는 그 테크닉이랑 동일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얘를 받아들일 수 있냐면 여기는 방정식이 결국 x의 p의 n승 마이너스 1이 1이 되게 하는 요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0을 제외한 녀석들을 가지고 이 방정식에 대한 해를 만들었는데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이 방정식의 해를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의 해가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을 지금 1대1 대응 관계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럼 갈라펠드 입장에서는 0 하나만 첨부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0이라는 해를 만들어주는 것, 즉 여기다 x라는 걸 곱해주면 실제로 이런 x의 p n승 마이너스 x에 대한 분해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바라보시면 되냐면 이러한 유한체는 이런 xp의 n승 마이너스 x에 대한 분해체로도 바라볼 수 있고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 x의 p의 n승 마이너스 x의 모든 근들과 이 갈라체의 모든 원소들이 완전히 동일한 형태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기압 방식
집들의 관계가 생겨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기하당식의 근을 포함하고 있는 필드가 이 갈라체죠. 유한체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있는 근들은 이 군에서 이 체에서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체들의 모든 원소들이 요 x의 p의 n승 마이너스 x에 대한 분해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 있는 근들이 여기 있는 근 그리고 여기 있는 원소 여기 있는 원소가 여기 있는 근 여기 있는 근이 여기 있는 원소 여기 있는 원소가 여기 있는 근 그러니까 즉 여기에 있는 근들이 여기에 있는 근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얘가 1대1 된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x의 p의 n승 마이너스 x라고 하는 녀석은 이 n을 나누는 약수의 d에 대해서 d차 모니 기약 당식의 곱형태로 표현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어떤 관계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체를 구성하는 방법은 G2X, GPX를 기약 당식으로 잘라서 만들어지는 건데 실제로 이런 갈라체를 만들고 나면 이 갈라체는 그 기약 당식의 분해체로도 볼 수 있긴 하지만 이 갈라체의 구조상 순환군에 대한 구조 때문에 x의 p의 n승 마이너스 x에 대한 분해체로 바라볼 수가 있다. 이게 1차고 그 다음에 이런 x의 p의 n승 마이너스 x가 0이 되게 하는 근들이 정확하게 1대1 대응 관계를 갈로와 필드와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기압 당식의 근도 여기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의 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결국 이 x의 p n승 마이너스 x에 대한 형태가 이러한 부분체들을 만들 때 쓰이는 기약 당식들, 그 기약 당식들의 곱형태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4번 내용에 대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약 당식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x의 2의 3승 마이너스 x 이게 6승짜리로 해볼까요? p의 n승 마이너스 x니까 이런 2의 6승 마이너스 x짜리 로 만약에 갈라체를 고려한다면 이 갈라 필드는 실제로 2의 6승짜리로 고려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질문을 던져보죠. G2 위에서 6차 기약 당식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보는 퀘스천을 한번 가져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막 노가다를 떼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의 논리를 펼치면 되냐면 이 분해체 개념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의 6승 마이너스 x는 결국 얘 약수들의 기약 당식 곱형태로 표현된다고 했으니까 1차 기약 당식 그 다음에 6의 약수면 2차 기약 당식 그 다음에 3차 기약 당식 그 다음에 6차 기약 당식의 곱형태로 표현되겠죠. 그러면 결국 여기에 지금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판단을 해보면 되는데 실제로 이 갈라필드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3차, 2차로 쪼개지는 거죠. 갈라필드 2의 2승, 갈라필드 2의 3승, 그다음 갈라필드 2 이렇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세고 싶은 거는 이게 몇 개인지를 세고 싶은 거니까 이게 n개라고 가정을 하면 차수를 비교해주면 훨씬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6n차만큼 가는 거고 여기에 지금 차수가 얼마만큼 붙을지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게 6승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 n을 찾는 작업을 방정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1차 계약 당시의 개수가 몇 개냐, 그 다음에 2차 계약 당시의 개수를 몇 개냐, 이런 것도 다 세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물론 1차 계약 당식은 x 이렇게 있을 거고, 2차 계약 당식도 세보면 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어차피 보니까 여기는 갈루아 필드 2의 2승짜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뭐에 대한 분해체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냐면, 이 둘을 합치면 x의 2의 2승 마이너스 x 요거에 대한 분해체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즉 1차 기하기랑 2차 기하를 합친 거는 결국 곱하면 2의 2승짜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2의 2승짜리 차수가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인지 찾아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걸 찾아주면 딱 끝나겠죠. 그럼 요 두 개에서 얘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요 부분이 x의 2의 3승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얘는 지금 두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치면 항상 이렇게 분해체를 pn승짜리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만 치면 이렇게 개수를 세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셌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차수가 2의 3승인데 전체는 이걸 k개 정도로 놓으면 2개 더하기 2kk 무슨 얘기냐면 1차 기하의 곱과 3차 기하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될 건데 얘가 지금 k개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3차가 k개가 있어요. 차수는 3k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1차씩 2개니까 2. 그래서 둘이 곱한 거는 차수 입장에서는 더한 거니까 아이고 이거 2k라고 썼네요. 2 더하기 3k가 2의 3승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거 8인 거고 그러면 2를 넘기면 6이 돼서 k는 2가 되겠죠. k가 6인 거기 때문에 여기는 3 곱하기 2가 되겠죠. 6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n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될 거냐면 2의 6승에서 2의 2승을 빼고 6을 뺀 거에서 6을 나눠준 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된다. 식의 논리를 펼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유한체 구조들을 기하당식으로 이어나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암호에 활용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유한체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는데 이런 기하당식 구하는 것까지는 사실 이제 재밌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소개를 했고 실제로는 임용에는 출제되기가 힘든 부분이긴 하죠. 그래도 공부를 해놓으면 당연히 유용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거는 원분학대체인데 원분학대체는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 원분학대체는 원분당식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좋긴 한데 Q 위에 있는 필드 중에서 어떤 애를 지금 만들고 싶은 거냐면 x의 n승이 1이 나오게 하는 이러한 다항식의 분해체 물론 Q에서의 분해체를 고려한 거예요. 그걸 고려한 게 이 원분학대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처음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오일러 공식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오일러 공식은 익스포넨셜 i 세타라는 게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오일러 공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오일러 공식이 실제로 왜 나오냐라고 하면 테일러 급수에서 테일러 급수 형태에서 i 세타를 집어넣으면 이게 코사인과 사인 부분으로 쪼개지는 게 익스포넨셜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보통 목수 시간에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생략을 하고 이렇게 가면 어떤 장점이 있냐라고 하면 결국 이 절대값을 씌웠다고 치면 복수 입장에서 절대값을 씌웠다고 치면 크기가 1짜리인 거기 때문에 이게 원을 다 표현해 주는 거죠. 익스포넨셜 i 세타를 생각해 보면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의 합이 1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길이가 다 1로 세팅이 돼요. 그러니까 이 원상에 있는 모든 애들을 다 찍어주는 게 이 오일러 공식인 건데 이 오일러 공식으로 여기 있는 근들도 다 표현해 줄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왜냐면 n번 돌려서 1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크기는 다 1짜리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수들을 다 찍고 나면 그 중에 n개만 띄엄띄엄 솔루션이 될 테니까 이 오일러 공식을 활용해서 여기 있는 근들을 모두 다 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하나를 일단 찾아보자면
이 익스포넨셜 세타를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치면 이 익스포넨셜 n 세타 i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사인 n 세타, i 사인 n 세타 이렇게 지금 되는 건데 얘가 지금 1이 나오게 하는 상황이에요. 얘가 1이 나온다는 거는 사인은 0이 되고 코사인은 1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코사인이 1이 나오는데 n세타가 1이 나오는 거니까 어떤 애들이 되냐면 코사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1이 나오게 하는 거는 0, 그 다음에 2파이 이런 식으로 주기가 2파이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n세타가 2k 파이 정도 되는 거를 1을 만들어주는 형태니까 결국 세타 입장에서 보면 n분의 2k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모두 다 그걸 포함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여기 있는 모든 솔루션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타 n이라는 걸 만들어 줄 건데 이걸 익스포넨셜 2파이 i를 n으로 나눈 걸로 세팅하고 이 제타의 k승들을 고려하면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n분의 2파이 k만큼 이렇게 붙으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들을 만들어줬죠. 여기다가 실제로 세타 보내놓으면 이 n 파이만큼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n분의 2k 파이 i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딱 형태들 모든 근들을 마련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근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0, 1, 2 해서 n-1까지 가면 n개의 해들을 다 찾아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원본학 대체는 뭐 하나만 있으면 되냐면 이러한 제타 n 이걸 이제 제타라고 읽으니까 제타 n 하나만 있으면 얘를 거듭승해서 채 안에 어차피 넣어줄 테니까 모든 근들을 포함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x n승 1이 나오게 하는 분해체라고 하는 거는 제타 n만 첨부해줘도 충분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원분학 대체에 대한 개념은 이 제타 n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원분학 대체의 형태가 뭔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 q 제타 n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q가 있고 우리가 확대체의 개념은 항상 얼마만큼 처음에 올라가나 이걸 이제 고려했으면 좋겠으니까 얘가 얼마쯤 되면 좋을까 이걸 생각해 보고 싶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걸 원본도 방식으로 알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결국 이 q 제타 n이라고 하는 거는 분해체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갈루아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갈루 확대체로도 볼 수 있겠죠. 갈확 오버 q에서 그러니까 즉 갈루아 이론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어렵게 갈 필요는 없고 갈루아 군으로 잠깐 빠져보죠. q 제타 n이 있고 여기는 QQ니까 그냥 항등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 즉 이 갈루아군의 위수가 얼마냐가 갈루아 대응 정리에 의해서 일로 빠지는 상황이 될 거고 여기 있는 구조들을 다 알게 되면 여기 중간에 있는 서브필드들도 알 수 있는 사항들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려할 거는 이 갈루아군이 결국 뭐냐, 몇 개의 원소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 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갈라곤에 있는 원소들은 결국 푸사이라는 뭐 원소가 QZn에서 QZn으로 가는 최동형사상이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어차피 Q를 고정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지 Zn이 어디로 가냐만 결정하면 되는 거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Zn도 Zn에 관한 혈내근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Zn의 K승 정도로 나머지 근들이 Zn의 K승이었으니까 얘네들 중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때 이 K에 대한 조건이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제타가 계속 돌죠. 그래서 제타의 n승의 제곱 해가지고 제타 n승의 n승이 나왔을 때 처음으로 1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n번 진행됐을 때 1이 처음 만들어지기 때문에 1은 고정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간에 먼저 1이 나와버리면 제타의 K승이 1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최동형사상이 깨지는, 왜냐면 유리수는 고정돼 있어야 되는데
고정될 수 없는 애 1로 좀 떨어지는 거니까 동영상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를 똑같이 갔을 때 처음으로 1이 만들어지는 n번째에서 1이 만들어지는 이 k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이 k에 대한 조건은 당연히 n과 k가 서로 관계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k라는 수가 사실상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으니까 푸사에다 k라는 인덱스를 붙여주면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을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 이렇게 서로서로인 애들을 다 박아주면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이 표현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이 갈루아군의 윗수는 몇 개가 될 수밖에 없냐면 n과 서로소인 개수 1부터 n 사이에서 n과 서로소인 개수니까 bn개가 될 수밖에 없고 갈루아 대응정리에 의해서 갈 때에 의해서 여기도 bn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고려를 해봤는데 실제로 얘가 뭐와 동형관계가 되냐라고 하면 이건 GN 스타와 동형관계가 돼요. 일단 원소의 개수는 동일한데 실제로 얘가 왜 GN 스타와 동형관계가 되냐라고 하면 이런 푸사의 K 합성 푸사의 T를 계산을 한다고 치면 여기서는 이제 합성된 거는 제타를 넣었을 때 이제 아는 거니까 이렇게 제타n에 t승으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한 번 더 넣어주면 제타n에 kt승으로 가죠. 근데 이렇게 가면 얘네들의 순서는 바꿀 수 있는 가환군 구조를 갖게 되죠. 지금 이게 푸사의 KT가 실제로 된 거죠. 그래서 교환 법칙도 성립하고 가환군 구조를 가진다는 건 실제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얘네가 동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펑션 하나 실제로 줘야 되는데 이 갈루아곤에서 이걸 쥐라고 하면 이 GN스타로 보내는 펑션을 줬을 때 여기 있는 K를 어디로 대응시키냐면 이 푸사이 K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푸사이 K를 어디로 대응시키냐면 K로 대응시키면 실제로 동영상이 되거든요. 네, 물론 이러한 조건 때문에 동영상이 돼요. 이런 성질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GN스타가 동용이 되는 이 구조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원분학 대체에 대한 얘기들이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원분학 대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녀석이 맞긴 하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물론 원분 당식부터 얘기를 하면 조금 복잡해지는 부분은 있지만 이렇게 갈루아곤이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훨씬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원분학 대체가 요즘에는 쉬운 갈루아곤 문제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열심히 가르치는 부분이긴 하지만 좀 더 재밌는 얘기들을 문제 상황에서 만나볼 예정이어서 이건 이제 문제풀이 만 진행할 때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나중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